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영광 실장 모시고 오늘은 점입 가경, 가면 갈수록 핵에 망치게지는 이른바 김태우 청와대 특감 반원 수사관이죠. 이 6급 공무원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청와대 어떻게 보면 올 코트 프레싱, 그냥 모두가 나서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 잡기에 나섰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 실장, 네. 제가 점입 가경이란 말을 드렸는데 네. 말 그대로죠? 갈수록 네, 갈수록 가관이죠. 그래요. 이게 제가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나면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네, 사실관계는 간단한 건데 그렇죠. 서로 뭐 저 사가 낀다 그래요. 사. 네, 이게 뭐 공정하게 다루겠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면 네, 뭐 큰 뭐 문제될 게 없는데 네, 각자 자기의 이해에 따라 거기다 그냥 변명과 거짓말, 궤변을 보태고 하니까 이제 복잡해진 건데 그 우윤근 저 러시아 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떠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 청와대의 뭐 저 민정 홍보실 주장에 따르자면 네, 그 참 허접한 그 6급 검찰 공무원 하나를 그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정적인 그 저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그냥 아무런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 설명도 없이 떠났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의혹을 또 보태주는 거죠. 정말 본인이 뭐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그냥 간 건지 청와대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그냥 귀임을 한 건지. 그리고 떠나는 모습도 참 그래요. 뭐 어디 많이 본 풍경이시죠. 예. 그 마침 2016년 10월입니다만은 당시 최순실 씨가 이제 급거 귀국해서 한 30몇 시간 만에 서초동 검찰청사 나타났을 때 썼던 저 애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최순실 처음 검찰 등장했을 때 그 사진 찾아보십시오. 뭐 인터넷 뒤좀 바로 나오니까 그때 최순실이 썼던 번거지 모자 그리고 어제 우윤근 대사가 쓰고 간 번거지 모자 거의 쌍둥이입니다. 자, 그 번거지 패션이 뭐 사법 처리 앞둔 사람들이 그 글쎄, 뭐왜 번거지를 쓰거든요. 아, 그 번거지 쓰면 얼굴이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현역 의원 시절에 뭐 1,000만 원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본인은 안 받았다. 아, 근데 보면 그 제이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야말로 선거 유세하는데 와서 흔한 얘기로 말이지만 난장판을 부리고 그래서 자기 아는 지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1,000만 원 갖다 주었다. 이거 조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당시 2016년 그 전후 보면 우윤근 법사위원장 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장 있고 또 원내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또 무슨 뭐 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1억 5천만 원이 우윤근 완리, 씨의 간리. 친구인 변호사한테 갔고 네. 그 중에 또 1억이 뭐 우윤근 씨에게 갔다라는 의혹을 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기했는데 보면 이제 깔아뭉갰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큰 사건이고 예, 오늘 또 봤더니 이거 한 마디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요, 딴 거 없습니다. 박찬주 2군 사령관, 박찬주 대장한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생긴 게 이 김태우 6급 이제 검찰 수사관이 네, 그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그 노정권 시절에 고건 전 총리 아들. 그건 그러니까 뭐 그 비트코인 예. 가상화폐. 가상화폐 예. 그거 뭐 한 걸 투자하라고 해서 민간인들에게도 민간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자기가 다 뒤졌다. 네네. 그걸 1년 가까이 뒤졌다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뭐 이거는 뭐 우리의 뭐 직무 관할 범위를 뭐 벗어나서 이 사람 한 거기 때문에 뭐 벗어나서 했다. 이놈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그 쓰레기 같은 정보를 갖고 온 거지. 우리는 뭐 그 쓰레기 같은 걸 갖고 왔는데 보고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시키지도 않은 걸 갖고 와서 저 김의겸 제가 네. 우리 김영광 실장을 갖다 김의겸 대변인으로 생각하면 난 되물어볼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기자들도 좀 패기가 없다고 봐요. 그럼 바로 물어봐야죠. 아, 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보면 이런저런 해갖고 그야말로 그 관행에 따라서 쓰레기 같은 오물들을 묻혀서 왔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1년 반가량 계속되었다면은
그것을 관장 못한 반부패비서관은 그야말로 경질되거나 문책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총괄지휘하는 조국수석도 문책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같이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뭐 미국 경우가 우리 비슷한 사례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자꾸 청와대는 이 6급 그 김태우 수사관을 네. 좀 뭐 미꾸라지, 쥐새끼, 비열한 놈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매장하려고 드는 매장하려고 거죠. 그래요. 김태우 수사관도 그 자, 얘기했잖아요. 이게 2달, 3달이 지나가면은 네. 그 사람이 그 권력 내부에서 권력 비리를 고발하는 뭐 미국 말로 하면 피스를 브로어가 되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내지는 딥스로트. 저 청와대는 자꾸 이거는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언급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법방해자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사람은 뭐 현차는 뭐 6급에 불과한 6급이든 9급이든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을 고발하는 사람은 네.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청와대가 지금 이 6급을 이 수사관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네. 미국으로 하면 다 사법 방해점이야. 가만히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자 벌써 그 김태우 씨 신문에 얘기했더구만요. 네. 난 감옥 갈 것 같다. 자, 감옥 가면 이 사람은 검찰에 의해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정에 간다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국민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어떤 시스템입니까? 아니, 대법원장도 대통령 눈치를 보고 실실 보면서 뭐 눈치에 맞는 얘기하고 뭐 고용 좀 늘려라고 공문을 내려보고 눈치를 보지.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은 아무 치지 마세요. 조국 민정수석 눈치 보면서 지금 예.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부당한 사법방해, 청와대가 벌여지고 있는 사법방해 중단해야 됩니다.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의 뭐 쓰레기 같은 저 미꾸라지의 말을 언론들이 받아쓰지 말길 바란다. 이거 자체도 언론사들에 대한 언론 침해인 것이에요. 언론 탄압이죠. 언론 탄압이죠. 아니 보도 지침을 그 대변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 시절에도 공개적으로 보도 지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송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에서 우리 신문과 방송들이 언론을 눈치를 보고 기신기신해야 되는 기구들에는 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정권이 눈치를 보게 돼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는 쓰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새로운 보도 지침이고 언론 침해인 거죠. 언론 자유 침해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기자 생활도 했고 청와대에서 근무도 했고 국회에서 공직을 했던 김영광 실장이다 보니까 좀 할 말이 많은 듯한데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첫째,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자협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 강력히 문제제가 얘기할 것도 어디다 대고 지금 보면은 언론의 국민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쓰라 마라. 쓰라 마라 보도 지침을 주느냐.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좀 수습해 나가는 야당에서 이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해서 이제는 저희가 어제 그저께는 특별 감찰이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썼습니다만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좀 조직적으로 권력들이 보면 서로 보면 입 맞추고 보면 증거를 어떻게 은닉하고 이정현 홍보석이 예. KBS의 세월호 관련해서 뭐 좀 잘 잘 봐달라고 했다가 지금 징역형 받고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김의겸 그 양반이 한 얘기는 이건 뭐 언론 모두에 대한 지금 통제죠. 자, 이 부분은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손아귀에 있는 또 특히 검찰총장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청와대하고 뒷거래하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에 맡길 일도 아니고 그렇죠. 또 보면 사사건건 이른바 문재인 권력이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하고 있는 경찰에 맡길 일도 아닙니다. 이거 김태우 수사관의 예. 인권과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감찰받고 있죠. 예. 이 정권이 반드시 또 뭐 구속해서 재판에 넘길 거니까 판사들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빨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26개월째 공석입니다만은 여야 합의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별검사자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관련된 이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 특별감찰관 하려면 또 그것도 부지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특별검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기자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당당하게 청와대에 향해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이렇게 심대하게 자행되고 있는 권력 남용, 사법방해 네, 당장 중단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김태우의 수사관에 대한 이 청와대 전방위적인 올코트 프레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